자, 김준면 씨 어서 오시고요. 네. 포인트에 서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시선을 충분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승과 저승 가릴 것 없이 인기가 많아서 저승의 VVIP도 탐내는 가수고요. 이 우주 대스타 역할로 지상파의 천문을 두드리는 김준면 씨, 우주 대스타다운 아주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끄러워하시는데요. 예, 김준면 씨 정말 잘 생겼죠. 예, 예, 부끄러워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촬영에 임했고요. 자, 다음은 지우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우 씨. 예, 앞에 포인트 서주시고요.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충분히 시선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이는 고등학생 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7년째 19살의 모습을 유지한 저승사자입니다. 저런 하얀 옷의 저승사자라니요. 자, 이렇게 가녀린 저승사자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우주를 향한 팬심이 넘치는 저승사자로 분한 지우 씨가 이번 작품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을지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런 저승사자라면 끌려가고 싶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김준면 씨와 지우 씨 커플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김준면 씨 다시 무대 위로 모실게요. 자, 두 분 함께 서주시고요. 두 분 함께 시선을 맞추셔서 왼쪽 바라봐 주실까요? 네, 김준면 씨의 리드하에 시선을 통일하겠습니다. 우주 대스타라는 부담감에 죽고 싶은 남자와 그를 살리고픈 저승사자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시청자에게 어떤 판타지를 선사할지 몹시 기대가 되는데요. 생과사를 넘나드는 강력한 사랑을 담아 힘찬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자, 1편이니까 자, 엄지손가락으로 예, 자, 1편 우주의 별이의 두 주인공입니다. 자, 다음은 잠시만 계셔주시고요. 다음은 우주의 별이의 연출을 맡은 김지현 프로듀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MBC의 자랑 김지현 프로듀서입니다. 예, 두 분, 세 분 함께 예, 김준면 씨의 리드하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현 PD는 원녀일기 퐁당퐁당 러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대본까지 집필을 했습니다. 작품마다 국내외 호평을 받았던 김지현 PD가 저승사자 별이와 이승의 스타 우주의 순수한 사랑의 판타지를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선사할지 큰 기대가 됩니다. MBC의 대표 미녀 PD 김지현 PD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분 잠시 대기실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렇게 1편의 주인공들 자, 어서 오십시오. 윤신우 씨. 예, 오랜만입니다.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총 8번의 낙방을 경험한 노량진 고시촌의 낙방 전문가입니다. 여자친구도 떠나보내고 돈도 없어서 벼랑 끝까지 몰린 인성이 생동성 실험이라는 아주 위험하지만 고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낙방 전문가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잘생김을 완전히 버렸다고 해서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MBC에서 인사드리는 윤시우였습니다. 예, 윤시우 씨 잠시 예,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은 피아니스트가 네, 조수영 씨 바닥이 좀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예, 포인트에서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충분히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아르바이트도 힘든데 줄기차게 떨어지는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울 것도 같습니다. 조수영 씨 멋진 연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왕소라 역할의 조수영 씨입니다. 자, 커플 사진 촬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시훈 씨 다시 무대 위로 모실게요. 자, 윤시훈 씨의 리드하에 시선 맞추셔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바라봐 주실까요? 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알콩달콩했던 고시원 커플도 연속되는 스디슨 낙방의 고배를 맛보면서 위태로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커플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직하게 꿈을 쫓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도 노량진 고시총에서 꿈을 꾸는 수많은 고시생들을 위해서 이 작품을 바치겠습니다. 자, 두 분 계속 서 주시고요. 자, 다음은 생동성 연의 연출을 맡은 박상훈 프로듀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맞습니다. 박상훈 프로듀서. 예. 아유, 좋습니다. 예. 제 동기입니다. 자, 세 분 함께 시선 맞추셨어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자, 두 번째 2편이니까요. V처럼 손가락 두 개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편입니다. 2편. 생동성 연애의 새 주인공들입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똑같이 2편 부탁드릴게요. 2편 생동성 연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량진 고시촌의 적나라한 일상과 생동감 넘치는 판타지가 절묘하게 만난 드라마입니다. 박상원 PD가 그려낸 노량진 고시촌의 디테일한 현실 묘사, 과연 어떻게 그려졌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세 분 이제 들어가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2편의 주인공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3편 반지의 여왕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주인공 모나니 역할의 김슬기 씨를 소개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김슬기 씨. 자, 노란색 포인트에 서주시고요.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멋지고 예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모 권력의 최하위에서 괴로워하는 나니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절대 반지를 물려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코믹 플러스, 로맨스 플러스 판타지인 반지의 여왕의 주인공이 됩니다. 못난 자, 다음은 문송대 최고 킹카 역의 자, 고맙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건은 아무리 예쁜 여자도 금세 질리는 비정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완벽한 이상형 모나니가 나타나면서 제대로 콩깍지가 쓰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알고 보면 순정남 세건 역할의 안효섭 씨입니다. 번칠한 기럭지가 아주 멋집니다. 안효섭 씨 오른쪽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자님들 드리고요. 자, 다시 김슬기 씨 무대 위로 모셔서 두 분 함께 커플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키 차이가 나지만 참 잘 어울리죠?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예, 시선 맞추셔서 바라보겠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가문의 비밀이 담긴 절대반지를 얻게 된 김슬기 씨가 벌게 되는 요란한 해프닝, 그 중심에 잘생긴 안효섭 씨가 있습니다. 이 커플의 케미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얼마나 요란하게 대한민국을 흔들지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반지의 여왕 연출을 맡은 권성창 PD 모시고 세 분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권성창 PD 모셨고요. 역시 세 분 시선 맞추셔서 왼쪽 바라보고 이제 3 한번 할까요? 3? 예. 숫자 3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할게요. 한 번 더 해피엔딩을 연출한 권성창 PD가 이번 작품에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판타지를 그렸다고 합니다. 가문의 비밀을 간직한 황금 반지가 시청자를 마법의 세계로 안내한다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가운데도 보시고 3 한번 할게요. 가운데도 3 한번 하시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 분들 바라봐 주시고 다시 한번 3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성천 PD만 잠시 대기실로 들어가 주시고요. 모든 출연 배우분들 다시 모시고 6분이서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수현 씨는 김복주 촬영으로 좀 다치셨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다리가 좀 불편한데 이렇게 어렵게 또 포토타임에 섰습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부상 투혼이지요. 빨리 쾌유를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예, 모든 배우분들은 뒤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6분 함께 시선 맞추셔서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저희가 파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계신 기자분들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배우분들 잠시 무대 위에 계시고요. 다시 저 PD님들 모시고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김지현 PD님, 박상우 PD님, 권선창 PD님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PD님들께서는 배우분들 가운데 좀 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앞에 서면 좀 그러니까요. 예. 가운데에서 서시는 김지현 PD님 가운데 서시는 게 어떨까요? 예. 기자님 좀 더 뒤로 가는 게 나을까요? 예, 조금만 예, 한 발짝이나 두 발짝 정도. 예. 예, 좋습니다. 그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예, 붙어 주십시오. 예. 김지현 PD님 가운데가 낫다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자, 파이팅 포즈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번에 가운데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맨 오른쪽 기자분들 바라봐 주십시오. 자, 마지막 파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PD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쪽에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단 통해서 내려가셔서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 시사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도 있고요. 저쪽에도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이 조금 높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포토타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1편 우주의 별이의 김준별 그리고 지우씨 만나봤고요. 2편 생동성 연애의 윤시윤씨, 조수영씨 가장 먼저 김시현 PD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MBC 드라마 PD 김지현입니다. 세 가지 색 판타지 첫 번째 우주의 별이 연출과 극본을 맡았습니다. 우주의 별이란 드라마는 어렸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일찍 죽게 된 여고생이 저승사자가 되어서 자신의 어둠 같은 생활에 빛이 되어주는 스타 우주의 죽음을 알게 되고 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녀가 어떤 자신의 못다 이룬 꿈과 미련을 안고 부활하는 역송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녀가 다시 그녀가 다시 돌아와서 부활해서 그녀 근처 사람들의 삶에 선물과 빛이 되어준다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해드렸고요. 김지현 PD의 그 떨림을 통해서 얼마나 이 작품에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는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상훈 PD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동성 연애 연출을 맡은 박상훈입니다. 네, 생동성 연애는요, 그 노량진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공시생들의 삶의 그 애환을 다루고 있고, 지금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과 즐거움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관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물로 보자면 4년째 공시에 떨어진 경찰 공무원 준비생 인성이가 오래된 여자친구 소라랑 헤어지고 제목에서 보시듯이 생동성 실험이라는 생동성 실험 알바를 하게 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연애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배우들의 열연과 좋은 대본으로 재밌는 작품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판타지물인데 약간 좀 SF의 느낌도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습니다. 초능력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권성창 PD께도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지의 여왕 연출을 맡은 권성창 PD입니다. 저희 반지의 여왕은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될 시기에 못난 외모 때문에 연애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모나니 캐릭터가 이제 비밀이 담긴 반지를 어머니에게 물려받게 되면서 연애 황금기를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문송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킹카, 그리고 항상 예쁜 여자만 찾던 우리 세건이와 모나니의 그 반지에 얽힌 해프닝과 사랑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는 MBC의 새 젊은 프로듀서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떠들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배우분들의 인사와 함께 자기 역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소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면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우주의 별에서 우주 역할을 맡은 김준면입니다. 네, 이번에 우주의 별이 작품의 우주는 일단 우주 대스타죠. 네, 우주 대스타 우주는 정말 자기 관리 잘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캐릭터인데 그러던 어느 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삶의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저승사자인 별을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우주라는 캐릭터의 성장 과정을 많은 분들께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감독님과 그리고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정말 재밌게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우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의 팬이자 우주의 죽음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별이 역할을 맡은 지우입니다. 네, 저도 너무 좋은 감독님과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별을 연기하는 동안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윤시윤 씨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동성 연애에서 노량진에서 경찰 고시생, 경찰을 꿈꾸는 소인성 역을 맡은 윤시윤이고요. 일상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역할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꿈을 향해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누군가를 최대한 그려보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요.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라고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흔한 우리들의 모습, 젊음의 모습을 가장 그렸다고 말할 수 있겠고 아까 예고편에서도 나왔지만은 불의의 실험으로 인해서 슈퍼 히어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마블 액션의 아마 한국인 캐릭터급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제 갖게 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지구를 지키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 노량진에 이 슈퍼히어로가 나오면서 아주 쓸데없는 짓만 하는 그러한 역할인데요. 아주 소소한 세상에서 아주 소소한 영웅이 어떻게 활약하는지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캡틴 노량진 윤시윤 씨의 답변이었고요. 다음은 조수영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노량진 고시촌에서 고시 준비를 하는 왕소라 역할을 맡은 조수양입니다.
저도 사실 다 이제 판타지물인데 저는 좀 되게 현실적인 캐릭터여서 좀 진짜 실제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이 좀 대변해주는 입장으로 역할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찍어서 즐겁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세영 씨는 역도요정 김복주 촬영으로 또 다치셨는데도 열심히 찍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빨리 나으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네, 다음은 김슬기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지의 여왕의 여왕 김슬기입니다. 저는 못난이 역할을 맡았고요.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야,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효섭 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가지 색 판타지 반지의 여왕에서 의상 디자이너과 외모 지상주의자 박세건 역할을 맡은 안효섭입니다. 정말 열심히 촬영한 만큼 지금 시대에 힘들어하는 청춘이나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경험했던 모든 분들이 잠깐이나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세 작품 모두 시청자분들에게 힐링을 안겨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분 있으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의 성선혜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 김준면 씨랑 윤시우 씨랑 김슬기 씨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좀 기니까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김준면 씨에게는 예, 극중 설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인 거잖아요. 네, 예. 어디 예. 계시죠? 저 뒤에 예. 계십니다. 네네네. 네. 싱어송라이터이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이시니까 좀 이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설정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나름의 사연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캐릭터의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주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상파, 제가 알기로는 지상파 드라마 첫 주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같은 그룹에서 디오 씨랑 찬열 씨가 드라마랑 영화에서 되게 활약을 하고 계신데 많은 자극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어떤 격려를 해주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윤시호 씨의 경우에는 이게 그 고시생이지만 사실상은 백수인 캐릭터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히어로적인 설정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예고편을 보니까 약간은 좀 찌질함도 보이고 이렇게 좀 생활 연기가 많이 드러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인성 역으로 촬영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예능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면서 많이 바쁘실 텐데 단막극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슬기 씨는 이게 외모 권력 최하위라는 설정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 또 못난이 역을 맡았다고 하셨는데 그러기는 상당히 예쁘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라는 설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연애에서는 곧 외모가 권력이라고 하는데 연예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좀 감정이입이 될 만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극중의 설정처럼 실제로 절대 반지가 생긴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질문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약 13가지 정도의 질문이 나왔고요. 먼저 김준면 씨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주는 슈퍼 대스타인데 뭐 제가 슈퍼 대스타는 아니지만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에 대한 심정을 알기 때문에 우주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되게 착한 남자거든요. 예. 근데 우주는 되게 나쁘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못되게 대하는 정말 그런 되게 가식도 있는 그런 뭐 저랑은 되게 반대되는 캐릭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캐릭터를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제가 되게 살고 싶은데 그 우주는 되게 죽고 싶어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살기 싫을 때를 고민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 우리 멤버들은 자기 연기하고 할 거 바빠서 이제 누구한테 조언이나 응원해주기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조언 없었고 그냥 그 잠 잘 자니 정도 서로 묻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랬군요. 수면의 질을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다 들었고요. 그리고 뭐 역시나 뭐 반대되는 캐릭터라고 하지만 잘 연기하셨겠죠. 예. 그리고 다음은 윤시윤 씨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특별한 이 노량진 고시생을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일어난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쵸? 드라마라는 거는 캐릭터가 좀 어느 정도 좀 과장해서 보여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 고시생 분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의미를 좀 함축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좀 후줄근한 모습으로 저희는 좀 메이킹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도 더벅머리에 옷도 늘어난 거 입고 추리닝도 그냥 무릎 다 나간 거 입고 이러고 다니니까 어디 그 촬영할 때도 사람들이 뭐 MBC 촬영차가 있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있다가 이제 카메라 돌면은 가서 연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전주 그때 알고, 그래서 딴 때보다 상당히 편하게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그 동네 주민이라고 다들 착각을 하셔서 뭐 아주 그냥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단막을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봤는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군대를 다녀와서 내가 하고 싶은 연기, 내가 알고 싶은 그 배우로서의 그림을 한번 자유롭게 그려보고 싶고 겪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한 가지의 장점만 보인다면 무조건 도전하고 한번 성장 혹은 또 깨져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안에 있는 게 또 이 단막의 도전인데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고시생들을 웃기게 만들고 그래서 코미디로 만들어서 재미를 찾는 드라마는 결코 아니고요.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 꿈을 향해서 아직은 찌질하다고 표현하거나 아직은 멋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삶도 아름답고 재미있고 빛난다라는 거를 좀 따뜻한 시선에서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계속 찍으면서도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의 모습들도 모티브에서 많이 따오기도 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과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좀 공감을 많이 하면서 즐거워하실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떠올라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 안에는 1박 2일 멤버들 그런 모습들도 많이 녹여내려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따뜻함, 시선, 제 주변에 대한 그걸 한번 표현하는 드라마가 됐습니다. 네. 와, 대단하네요. 예. 윤시윤 씨 전역하시고 나서부터 더 사람이 깊어지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 깊어진 사람만큼 더 깊어진 연기로 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슬기 씨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못난이 역할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제 본래 모습을 잘 살려서 연기를 했고요. 연예계 외모 권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 연기한다고 했을 때 외모적으로 좀 걱정과 우려와 조언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걸 보면 아직 그 부분을 잘 헤쳐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절대 반지는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매력으로 있는 그대로의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을 만나서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인연 꼭 만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답변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과정 로맨스를 그려가는 과정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서로 좀 어떠셨는지 호흡 궁금하고, 조수영 씨 같은 경우는 그 전작에서 부상 당하셨는데 지금 어떠신지 말씀 또 부탁드리고요. 그 지우 씨나 그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방영 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드라마에 나오는 저승사자 캐릭터랑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비교를 하면서 보실 것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우주의 별이만의 그 저승사자 별이 이런 매력이 있다,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윤시윤 씨랑 조수영 씨 함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어떻게 보면 조수영 씨랑도 그리고 감독님이랑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늘 그래요.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도 완성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10대의 사랑이 있고 20대의 사랑이 있고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젊었을 때, 성장할 때 저는 이 극중 소라랑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성장하면서의 희노애락의 부분을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지, 로맨틱한 데이트 장면이라던가 그런 부분으로서 그리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장 기쁜 순간에 같이 있었고 가장 슬픈 순간에 같이 있었고, 혹은 아무것도 아닌 순간을 또 둘이 이 무료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아주 유치하지만 스페셜하게 만드는 걸로서 시간을 보내는 걸로서 저희는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달달한 로맨스를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성장하고 있는 친구이자 동료이자 룸메이트 같은 느낌의 이 두 남녀가 함께 가는 것이 곧 사랑이었고, 그것을 점점 깨달아가고 완성해 간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 드라마의 로맨스를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다쳤지? 얘기해봐. 네 차례야. 저 이제 거의 다 나왔고요. 재활을 계속 하느라고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구두를 신으니까 나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제가 구두를 처음 신어서 다치고 나서, 그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다 보니까 되게 막 달달하고 뭔가 막 서로 막 뿅 반하고 막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게 없어가지고 현장에서도 되게 시준 오빠 너무 장난을 많이 쳐서 막 한 번은 감정씬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장난을 쳐가지고 오빠 장난 좀 그만 치면 안 되냐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진짜 친구 같은 그런,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진짜 친구같이 진짜 현장에서도 그 역할처럼 그렇게 너무 오빠가 잘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우 씨께서 답변하시죠. 네, 타 방송국의 드라마로 저승사자 캐릭터가 대단히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사전 제작 드라마여서 저승사자 캐릭터 자체가 이슈가 될지 몰랐고, 저도 대본을 받았을 때 한 5월쯤 됐었어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팬이기도 하고 같은 저승사자여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희는 감독님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리딩도 하면서 저만의 저승사자 별이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답변, 추가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대본을 연초에 기획하고 쓰면서 사실 저승사자가 되어서 이를 그르치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서 사실은 이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꿈을 꾸게 되고 일어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직업적으로 좀 어떤 제 개인적으로는 잔인하고 어떤 그런 모진 결정을 해야 됐던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때 그런 꿈을 무의식적으로 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드라마 속에
저승사자는 어떤 극적 서사의 어떤 판타지 장르의 어떤 그런 저승사자이기도 하지만 시스템 구조 하에서 좀 더 모질고 그런 어떤 역할을 강요받는 그런 어떤 은유이기도 사실 합니다. 그래서 여고생, 사실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여고생이 죽어서 본의 아니게 저승사자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조금 마음이 여려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그런 성과가 없게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차별화해서 관람해 주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조금 식상해진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다행히 타사 드라마가 잘 됐기 때문에 조금 덜 생소하게 또 받아들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저승사자들은 굉장히 가투 쓰고 되게 촌스럽게 얼굴에 선크림도 바르고 되게 촌스럽게 하고 나오고요. 그래서 그냥 귀엽게 영세한 소규모 회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쪽은 약간 대기업의 극적 서사가 아주 풍부한 전생 이승을 아우르는 그런 드라마고 저희는 아주 귀여운 소품적인 저승사자니까 그렇게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아기자기한 그런 저승사자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조심하십시오. 예, 다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의 이정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세 분 PD님께 좀 묻고 싶은데요. 사실 옛날에는 이 단막극이라고 하면 좀 그런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대작과 대작 사이를 메운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좀 드라마 형식을 다양화하고 그 작품으로서 저 여기 있어요. 인정받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신인 등용문뿐만 아니라 작품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젊은 PD님들로서 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더 어떤 무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는지 희망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선배님이신 권석찬 PD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드라마가 지금 네이버랑 콜라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가 좀 많이 바뀌면서 단순히 TV로만 컨텐츠를 소비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사실 기존 그 원래 정규화된 포맷으로 있는 드라마들이 계속 방송을 하고 있지만 조금은 달라진 시청 형태에 맞는 그런 변화된 포맷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좀 시작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그 긴 이야기에서 하지 못하는 좀 짧은 이야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나 소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고 단순히 뭐 짧은 이야기라고 해서 뭐 작은 이야기의 소품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그 긴 호흡의 긴 이야기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짧은 호흡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담길 수 있는 게 단막극인데 사실은 그 기존의 단막극을 고집하는 게 꼭 뭐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저희는 달라진 플랫폼과 달라진 그 시청 형태에 맞게 다양한 좀 다른 포맷의 드라마들이 좀 나올 시기가 됐고 저희도 그런 고민 중에 뭐 방편으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색 판타지라는 드라마가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생겨서 좀 더 새롭고 다양한 드라마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호 PD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단막극이 이제 긴 작품의 종속적인 그런 장르는 아닌 것 같고 개별적으로 드라마는 다 존재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업을 해보니까 이런 형태의 3부작은 좀 처음 시도 이제 해보는 것 같은데 기존에 한 개짜리 단막이 갖고 있었던 그 짧은 호흡에서 오는 뭐 소재나 뭐 호흡의 제약, 연기 호흡의 제약 같은 것을 많이 극복을 할 수가 있었고 장편 영화보다 조금 더 긴 정도의 분량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아주 긴 호흡의 뭐 미니 시리즈 이상의 드라마에 볼 때 시청자들이 갖는 부담 같은 것들이 또 그런 부분들은 적어본 것 같은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단막극을 계속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지현 PD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만들어진 컨텐츠를 지금 6개, 방송으로는 6개, 그리고 실제 네이버로는 21개의 포맷으로 방송을 하게 돼요. 이런 시도 자체도 사실은 파격적이고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도 저 같은 경우에 역송의 주제를 다뤄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달라지는 시대에 따라서 단막극도 이렇게 점차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향후 PD들도 점차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점차 이런 실험적인 시도들을 같이 호흡하시면서 오히려 더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MBC는 오랜 시간 동안 살아보았던 베스트 극장이라는 포맷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은 좋은 PD들과 또 배우들이 탄생을 했는데요. 이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발맞추어서 더 좋은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예, 먼저 손 들어주셔가지고 머리 노란 기자님께 염색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인데요. 저 안효섭 김지현 PD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처음 주연, 지방선거파 주연 처음이시잖아요. 작년에 그 강함 안사상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그 우주대 스타 엑소 수호 씨와 또 다른 스타 윤시윤 씨가 이렇게 어깨 나란히 이제 주연 맡으셨는데 부담감 없으신지, 그리고 굉장히 킹카 역할이잖아요. 좀 공감되는 부분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PD님께는 그 퐁당퐁당 러브에서 이제 윤두준 씨가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배우로서 재발견됐다고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좀 아이돌 그룹에서 배우를 발견하시려고 좀 평소에 눈여겨 보시는 건지, 좀 배우 선정 이번에도 이제 수호 씨 하셨으니까요. 그 기준 같은 거 궁금합니다. 네, 안효섭 씨부터 먼저 드릴게요. 뭐 일단 선배님들이랑 같이 뭐 나란히 주연한다는 것 자체도 어깨에 큰 무게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랬지만 옆에 스태프분들과 이제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다 같이 너무 도와주셔서 즐겁게 촬영 마쳤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공감은 사실은 잘 안 돼요. 제가 원래 워낙 학교에서 좀 조용히 다녔어서 공감대는 별로 형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지만 연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김지현 PD님 답변 드릴게요. 아이돌을 따로 염두해 두고 작업하지는 않고요.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대본 자체에서 요구되는 게 싱어송라이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염두에 두고 캐스팅을 한 거는 맞습니다. 실제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비화가 있는데 이 대본이 수호 씨한테 전달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호 씨랑 싱크로가 일치해가지고 놀라웠어요. 우주라는 캐릭터가 외계에서 온 컨셉이라든가 혹은 그리고 뭐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별이라든가 그건 정말 놀라운 지점이었고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등장인물 우주가 좋아하는 인형이 토끼인데 제 별명이 토끼라든가 최고네요. 딱 어울리네요. 예. 진짜. 네, 이럴 수가. 좀 우연의 일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수호 씨를 염두하기 이전에 대본 작업에 완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만났을 때 놀라웠고, 그리고 사실 그 엑소 멤버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검색해 보다가 그 수호라는 이름을 딱 쳤을 때 이렇게 네이버에 사전에 이렇게 뜨잖아요. 네이버 사전에
지키고 보호함이라고 뜻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운명인가 라고 제가 하늘의 뜻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캐스팅을 하게 되었다는 비화가 또 있습니다. 대답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엄청난 캐스팅 비화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맞닿아 있습니다. 예. 자, 이쪽에 기자분 먼저. 네, 질문 드릴게요. 저 브릿지경제 조은배 기자고요. 그 김슬기 씨, 안효섭 씨 그리고 각 감독님들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김슬기 씨, 안효섭 씨는 두 분이 퐁당퐁당로부에서 이제 한 차례 연기호흡 맞췄는데 다시 또 단막극에서 만나는데 좀 이렇게 만나서 좀 인연이다, 좀 소감이 어땠는지 그건 궁금하고, 그다음에 세 분 감독님들 보면은 그 주연 배우 한 명은 좀 이름이 알려지신 분을 기용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신인을 기용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신인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있으셨는지 어떤 장점을 보고 기용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김지연 PD님께 또 하나 좀 질문한다면은 퐁당퐁당 러브가 이제 작년에 네이버에서 10분 콘텐츠로 짧게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모았어요. 근데 요번에 이 세 가지 색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결말을 보여주지 않고 결말을 TV로 보는 이제 다른 형태로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웹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 게 그 드라마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미 해보셨으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먼저 김슬기 씨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만나서 너무 편하고 좋았고요. 잘생겨서 좋았고요. 효섭이가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연기하다가 쉬는 시간도 사실 저희가 잘 없이 촬영을 했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은 어딘 구석에 가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기쁘고 예쁘고 뭔가 같이 성장한 기분도 들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 저도 슬기 누나가 같이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마음이 놓였고요. 워낙 퐁당퐁당 때도 너무 다정하게 다가와 주셔서 그때도 너무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사랑하는 거를 지켜봤다면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셨군요. 예, 축하합니다. 다음은 이제 새 신인을 고루 선택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안효섭 씨는 그 제가 한 번 더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 그때 유인나 씨 상대 역으로 연하남으로 캐스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 배우라는 걸 제가 다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저희 그 외모지상주의 박세건 역할에 외모로서는 가장 적합한 캐스팅이 아니었나. 제가 사실 몇몇 씬들은 보면서 현장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육성으로 정말 잘생겼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캐스팅이었고, 그래서 그 배우로서의 잠재력이나 기대치나 뭐 장점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전 작품에서 많이 봤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재 작품에서 캐릭터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김슬기 씨랑 했을 때 약간 그 설렘의 포인트가 잘 살 것 같더라고요. 뭐 키 차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매칭 같은 걸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캐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수양 씨는 신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민망한 사실 중견 배우인 것 같고요. 해주셔서 감사했고, 왕소라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뭔가 악바리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반대에 있는 러블리함을 갖고 있는 배우를 생각하다가 저는 기획 초기 단계부터 조수양 씨를 굉장히 하고 싶었고 이번에 하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작품을 하면서 제 생각에 맞았다는 거를 느꼈고 그래서 좋았죠. 네, 고맙습니다. 김지연 PD님도 부탁드릴게요. 지우라는 친구는 굉장히 선물같이 찾아와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저 원래는 되게 성과가 없는 저성과자인 저승사자가 여자인 친구가 성과를 내려고 유명 가수의 죽음을 바라는 어떤 짓궂은 캐릭터를 하려고 했다가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서 지키려고 하는 착한 수호천사 같은 친구로 신업을 수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순수하고 정말 맑은 영혼을 가진 친구를 만나기를 바랬어요. 그 과정에서 오디션을 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지우를 만나게 됐고요. 1부, 2부, 3부
캐릭터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데 그 과정을 굉장히 잘 마치 중견 배우처럼 버텨내준 신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윤진솔, 저희 드라마의 윤진솔, 나혜령, 신현수라는 정말 좋은 배우들 나오니까 많이 봐주시면 눈여겨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치 엄마의 마음이 담긴 그런 답변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우 씨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뭐 김준면 씨랑 함께 녹화한다는 것이 또 연기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이번 작품 촬영하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는지 어느 장면이 기대가 됩니까? 두 가지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부담이 안 됐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근데 현장에서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즐겁게 촬영했었고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장면은 이제 별이가 이제 이승으로 오게 되면서 이승으로 오게 되는 장면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와이어도 달아보고 그 장면을 위해서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되게 예쁘게 찍어주시려고 해주셔서 저는 그 장면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을 하나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질문하고 싶으신 게 저 있어요? 아까 질문했는데 답을 못 네? 주셔서요. 그 웹 콘텐츠 관련해서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대답을 안 예, 해서 죄송합니다. 예. 네, 아까 그 웹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퐁당퐁당도 웹 베이스 그 웹으로 먼저 방송이 되고 뒤에 마지막 몇 회 결말을 방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단막극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간대도 너무 늦고 한 번 방송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많이들 많이 못 보시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공들여 만든 작품을 그렇게 끝내게 되면 되게 아쉽죠. 퐁당퐁당 러브라는 작품은 웹이랑 연계해서 약 2주간 많은 분들이 사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바일 세대, 모모 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스낵컬처처럼 소비해 주시면서 더 다양한 플랫폼으로 단막극이 소비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번에도 사실 3주 동안 그리고 한 작품당 3주 동안 9주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날뿐만이 아니라 웹으로 하루하루 만나 뵙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면서 그 기간 내내 축제처럼 같이 그 드라마를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요즘 시대 드라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점이지 않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저기 분홍색 옷 입고 계신 기자분께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손 들어주셔가지고요. 마이크 전달해드리고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크릿 조혜진이고요. 저 윤시훈 씨랑 안효섭 씨한테 질문 드릴 건데 윤시훈 씨 아까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 보니까 약간의 액션 장면도 있더라고요. 찍으실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이게 도전하는 과정 중 하나의 깨부숴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어떤 것들에 또 도전하고 싶으신지 궁금하고 안효섭 씨 같은 경우는 노출 장면이 있으시더라고요. 찍으실 때 어떠셨는지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미리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윤시윤 씨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옹박류의 뭐 100% 저에게 액션을 맡겨주신 거라면은 제가 부담스럽겠지만요. 저는 마음껏 연기하고 고생은 사실 CG팀과 MBC 내부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즐겁게 했어요. 일단은 연기를 즐겁게 해놓으면 제 감독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기술팀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오히려 뭐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초능력을 그냥 거기서 다 해볼 수 있는 재밌는 거였고요. 제가 뭐 매번 드라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1박 2일에 대한 도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중심에 갖고 있는 거는 모든 걸 겪어보고 싶고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결과가 말도 안 되게 좋았던 배우였다 보니까 반대로 결과가 나쁜 것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는 배우. 그러니까 너무나도 건강한 나머지 병균이 침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몰랐던 연약한 체질의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겪고 경험해보고 성장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요, 연기자잖아요. 연기 잘한다는 말을 언젠가 듣고 싶은, 그리고 그 수많은 채널 중에서 그래도 제 얼굴이 나왔을 때 믿고서 볼 수 있는 배우가 언젠가 되려면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깨져도 보고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진심이 담긴 답변 고맙습니다. 네. 네, 공고롭게도 제가 노출신이 있었는데요.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랑 얘기는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좀 생각보다는 짧아서 촬영하는 내내 좀 창피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네. 네. 많이 바빠서 크게 준비는 못했지만 역시 화면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 공식 인터뷰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방송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출연자분들과 연출자분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오늘 제작 발표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일 월요일 밤 11시 59분에 네이버 웹 버전, 그리고 26일 목요일 밤 11시 10분에 MBC를 통해서 첫 방송됩니다. 세 가지색 판타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은 기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대기실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연 배우분들 고생하셨고요. 피디님들 고생하셨고, 무엇보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MBC와 네이버의 콜라보 드라마